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러의 어떤 공포가 계속 이제 남아있는 가운데 지난 20일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어요. 네. 22일 오후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7시에 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 올리언스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16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조직 폭력배 간의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지금 잠정 결론이 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테러 위협으로 긴장하고 있던 미국 시민들이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사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테러처럼 사전에 계획된 범행도 범행이지만 최근 보면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분노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에 참 많죠. 참 많죠. 최근에. 뭐 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다 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택배 문제로 경비원과 입주자 대표가 말다툼을 하다 또 살해를 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운전 시비 도중에 뭐 3단봉으로 위협을 한다거나 주차 시비 도중에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경우. 네네. 뭐 심지어는요. 그 음식이 짜다는 손님 말에 격분해서 음식점 주인이 네. 그 손님을 33번이죠.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사고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그 격분을 해서 방어하는 사고 뭐 그만 정말 네, 듣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네. 그래서 경찰청 통계를 네. 보면 작년에 그 폭력 범죄가 39만 1천 건인데 그중에 한 42.5%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분노 범죄라고 하는데요. 네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네. 50% 정도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요.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는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누구나 교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렇죠. 진짜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는. 참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에 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무시를 당했다. 결국에 내가 손해를 봤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결국 우리가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분노공화국, 상처공화국 네. 이런 불명예스러운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뭐 극단적인 폭력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기도 하죠. 가장 1차원적인 해결 방법이긴 하잖아요. 참 걸리기만 해봐. 누군가 이런 거죠. 뭐 뒷담화 네.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 네. 뭐 그 선생들 모이면 또 학부모들 욕하고 네, 학부모들 네. 모이면 또 선생들 욕하고 지금 스튜디오 밖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살면서 이제 밖을 한번 보시면서. 오죽하면 회식 때 화장실을 못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이 험담하기를 네.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애미 대학에요. 마이클 맥컬러라는 교수의 연구팀이 극심한 분노를 경험한 대학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집단한테는 자신이 느낀 분노를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집단에게는 분노를 유발한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또 네. 기술하게 했고 네. 세 번째 집단에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한 뒤에 네.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분노 수치를 측정해 보니까 어느 집단이 가장 수치가 줄어들? 세 번째 아닐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 예, 아닌가?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네네.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분노 수치가 현격하게 떨어졌는데요. 분노를 유발한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쓰라고 했던 그 집단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네. 내가 분노를 겪었던 그 상황에서 네.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경우에 네. 오히려 분노가 쉽게 좀 줄어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쉽지 않죠. 교훈을 찾는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굉장히 네.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뭐 긍정적인 감정도 그렇고 부정적인 감정도 그렇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행복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일컫는데요. 네네.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약해지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우리가 감정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빨리 없어지느냐가 결국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요. 상처나 분노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원상복구하는 능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분노를 좀 더 느끼는 분이 있고 덜 느끼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차이는 뭐냐면 회복 탄력성 차이인데 그 회복 탄력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네. 사실은 많은 부분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한 50% 정도 그래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타고난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신경 펩티드를 얼마나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 네. 탄력성이 결정이 되는데 네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50%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나머지 50%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타고나는 것 이외에 네. 우리 노력으로도 극복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네요. 우리 예. 이제 근력을 이렇게 운동으로 키우듯이 맞습니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도 충분히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 대한 해석인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우리가 막 지친 일상을 떠나서 휴가를 갑니다. 네. 그래서 조용한 호수에서 낚시를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배가 뒤에서 한 척이 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네.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누구야? 예, 그럼 배 주인의 부주의를 따지려고 이제 등을 딱 돌렸는데 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밖에 두었던 배가 바람에 쓸려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뭐 화는 더 이상 나지 않겠지만 굉장히 허무하겠죠. 허무하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시당했다, 부당하다, 손해봤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이런 발생한 일의 원인들을 미래 지리짐작해서 네. 예 이런 우리가 그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니까 네.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것이 자리를 먼저 피하라.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교수님 붙잡고 막 개인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지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분노에 대한 자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욱하고 막 예, 화내고.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이요. 네. 감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강도는 약해지지만 빈도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 빈도는 더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꾸 절제가 안 되시죠. 뭐 네. 1년에 한 번 화냈던 게 한 달에 한 번, 똑같은 2, 3일에 사안으로 한 계속. 번, 네. 매일 확인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한 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네.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사회가 이렇게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분노를 적당히 표출하는 것이 네. 오히려 분노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죠. 아까 네. 앞서서 그 미시간 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네.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리를 피하고 그 상황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네. 분노를 줄여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이거는 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우잖아요. 네. 자전거 배울 때 이제 뭐 4발 자전거를 타다가 보조바퀴를 띄고 2발 자전거를 타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뒤에서 잡아줘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잡아주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페달을 그렇죠. 굴리면서 앞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근데 자전거에 올라탈 수 있는 거는 또 올라탔을 때 부모가 뒤에서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속한 조직, 우리가 속한 사회가 최소한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한 맞아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이런 분노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되는데 네. 그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 모두가 또 정부가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신뢰군요. 근데 예. 사실 이 분노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보면요. 성공을 하거든요.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네. 분기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그 분노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서 성공을 이룬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죠. 마윈. 네. 예, 마윈 같은 경우에는 뭐 가난한 경극배우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그래서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또 인물이 보잘것없습니다. 어릴 적 별명이 못난이었답니다. 네. 그리고 키가 162cm밖에 되지 않는 단신이었고요.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했느냐? 학창 시절을 성적도 좋지 않고 영어 하나는 잘했답니다. 네. 그리고 대학도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호텔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외모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선택을 했는데 네. 대학 진학도 삼술에서 들어가는데 미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인생 자체가 청소년기, 청년기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 의해서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스스로 잘 극복해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마존에 이어 세계 최대의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의 설립자이자 CEO가 됐는데 네. 그 삶에서도 우리가 좀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분노 관리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면서 들을 텐데요. 자, 분노 관리에 대한 어떤 마지막 정리를 할까요? 한 말씀 네, 오늘 많은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알고 있는 징기스칸의 명언으로 좀 오늘 시간을 마무리 좋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명언 좋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안을 탓하지 마라.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을 탓하지 마라.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장이 일터라고 생각했다. 작은 나라라고 탓하지 마라. 그림자 외에는 친구가 없었고 200만도 안 되는 백성으로 제국을 이뤘다. 배운 것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읽을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함이 있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탓하지 마라.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얼굴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명심하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마음의 근력이 어느 정도 좀 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는데요. 왠지 보내드리기 싫은 이 마음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기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